네,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TV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들의 썰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의사 이현이고요. 같이 절반 진행하는 랩의 이진환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죠. 네, 때를 사랑하는 남자, 또 예. 천만 보면 사람의 피부 건강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남자. 예. 누구신가요, 대체? 저는 피부과 전문의 정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 정찬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예. 아프리카 TV 벌써 두 번이나 두 출연하는 번째 신기록을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 지난번에 뭐였더라? 수면 아, 마취. 수면 마취, 예. 마취제. 야, 수술하는 이거. 피부과 의사로서 네, 수면 네. 마취를 나오셨고, 거부합니다, 저는요. 네. 오늘은 진짜 이제 피부과 얘기를 진짜 피부과 예. 의사로서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예.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침 또 네. 겨울 아니에요. 마침 겨울이고 또 예. 건조하고 네. 오늘도 또 날씨가 쌀쌀했어요. 네, 아, 그래서 항상 겨울철에는 피부가 네네. 문제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병원에 이제 건조함 네. 때문에 많이 오시죠. 예, 야, 근데 제가 소개할 때 네. 때를 사랑하는 남자. 우리 때라는 게 사실 피부 우리 끝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질이란 표현이 사실은 때는 이제 맞는데. 전문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네네. 각질이죠, 각질. 각질입니다. 예. 각질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저도 사실 각질을 좋아하고요. 왜냐? 각질을 좋아하려면 일단 씻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아우 냄새나. 아우 냄새나. 이걸 견뎌내야지만 오늘 주제는 씻을까 안 씻을까입니까? 네, 아, 씻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 많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할 테니까요. 씻어도 또 잘 네. 씻어야 된다. 오해를 막 풀게요. 오해를 예, 풀어야 예. 돼요. 아예 씻긴 씻죠. 하지만 네네. 네. 필요 이상으로 씻는 모든 것들은 피부에 정말 나쁜 거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제대로 씻는 법을 외우는 것인데 네.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씻고 여러 번 씻고 심하게 씻으니까 네네. 피부를 늘 손상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음, 오늘 그거를 깨는 게 제가 나온 목적입니다. 제가 그냥 그렇구나. 듣기에는 네네. 이태리 타올로 팍팍 밀거나 아유 지금도 우리 이현 그러시네요. 병원에 선생님 가서 제일 좋아하시는 뭐 때밀이한테 아주 그냥 거의 껍데기를 벗기는 수준으로 밀거나 하는 건 좋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뜨끈뜨끈한 네. 사우나에서 물 불린 다음에 불린 다음에 밀리죠 그냥. 네. 그래야지 그 시원함. 물론 그, 이제 시원하니까 뭐 아. 피부를 마사지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몸이 아, 이완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건 있지만 너무 좋아요. 피부라고 하는 장기로 네네. 보면 네. 정말 나쁜 일이죠. 오늘 아, 그에 대한 그래요? 이야기를 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피부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복잡하지 않은데 한번 그림 네네. 보실까요? 네네. 자, 피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기 피부인데 털. 아, 우리 몸. 이게 전체 피부라면 네네네.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표피가 되겠죠? 표피. 표피를 표피.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 맨 밑에부터 까만 깨알 같은 게 세포들이 있고 표피가 위로 생각보다 복잡네. 뭐 두께는 0.1mm니까 아주 얇습니다. 네네네.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뿌옇게 노랗게 붉게 있죠? 네네. 실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 깨알이 없으니까 이건 죽은 세포예요. 예. 여기는 이게 각질층이에요. 죽은 세포. 이게 네. 한 죽은 어느 정도 세포층. 될까요, 각질이? 저게 저 정도면은 정상적으로는 뭐 0.01, 0.01? 0.05. 두껍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네, 예. 굉장히 아주 우리가 때를 밀면 굉장히 두꺼운 때가 나오잖아요. 여러 번 밀리고 말려서 야, 그래서 네. 굉장히 두꺼울 걸 MBC, 생각했는데 MBC님. 눈사람 만들듯이 반갑습니다. 떼굴떼굴 네. 굴려서 나온 것이죠. 0.01. 와, 정말. 네. 이- 이게 이제 표피가 이만큼이라면 맨 네. 위에 이것이 각질층인데 그건 이제 살아있는 네. 것은 아니죠, 그거는. 네, 죽어 있지만 예. 실제로 피부의 제일 중요한 보호 기능은 이 각질층이 담당합니다. 그 1차 보호 각질층이 피부를 보호한다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표피가 피부를 보호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각질이 제가 피부를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보호한다. 때는 이야, 죄가 없습니다. 때는 역시 죄가 없다. 전문 용어로 각질은 죄가 없습니다. 이걸 하고 싶은 얘기고요. 이거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까요? 자, 장면 아, 2? 어떻게 장면 할까요? 2 누르면 됩니다. 장면통가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우, 그렇습니다. 각질은 죄가 없다. 정말 억울할 거예요. 확실은 무슨 죄가 그렇죠. 있습니까? 네. 우리를 지켜주는 조직인데 아니, 각질 색깔이 검은색입니까? 아니요, 거의 안 보이죠. 보통 하얗거나 네. 뭐 이렇죠. 아, 이게 미세하기 뭉쳐져서 때문에. 색깔이 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우리가 좀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색깔 때문에 혐오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네, 보통 오늘 몇 가지 조금 전문적인 얘기지만 네네네. 이 피부에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보호막 기능. 피부는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 가지고 있는데요. 야, 보통 이제 요즘에 버스 광고 보시면 네네. 피부 장벽 막 이런 거 보실 거예요. 맞아요. 즉 스킨 네네. 베리어라고 네네. 이게 성벽처럼 이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부가 외부로부터 날 지켜주는데 뭘 지키냐면 두 가지를 지킵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나가는 것들을 음. 통제하는 거죠. 즉 수문장 같은 거예요. 성문에. 그래서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못 나가게 하고 막는 어.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역할이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나쁜 뭐 해로운 이물질들, 이물질, 뭐 균, 유해물질, 세균, 세균, 바이러스, 바이오,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그렇죠. 알러지 물질들, 화학적으로 뭐 나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걸 막는 음. 역할을 하죠. 이건 되게 쉬운 겁니다. 음. 두 번째는 몸에 있는 좋은 것들이 막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걸 막아야 돼요. 음.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요. 네, 수분, 나 인체는 같은 건 지방. 수분.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없으시구나. 저는 괜찮습니다. 수분이 중요하겠죠. 아 맞습니다. 예. 우리 인체는 예.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아, 이 수분이 빼앗겨 날려가면 피부 건조해지고 모든 문제는 건조함부터 시작됩니다. 때문에 이 물 분자가 다 빠져나가면 건조해지겠죠? 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사람은 그럼 각질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럼? 피부의 거꾸로 얘기해서? 보호막 기능이 약한 거죠. 약한 아, 겁니까? 네, 그런 보호막 기능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세상에 이렇게 이제 각질층이 네네. 그냥 이렇게 뿌옇게 때처럼 되어 있지만 네네. 이렇게 보시면 죽은 세포들이 있고요. 네네. 사이사이에 이렇게 시멘트와 벽돌 같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탄탄하게. 와. 근데 이 시멘트 물질은 약간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네네. 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수 기능이 있는 거죠. 와. 못 나가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게 이게 피부 보호막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예. 체력 이분도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 몸이 중요한. 중요하죠. 아닙니다. 중요하죠. 물론 피도 중요하죠. 그렇게 역시 말하면은. 일단 각질이라는 게 우리 몸에 두 가지 작용, 중요한 작용 한다. 그렇죠. 외부에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걸 막고 해로운 걸 막고 네. 좋은 게 나가는 좋은 건 것도 나가는 거 막고 물이죠. 우리 몸에 나쁜 건 나가는 것도 막네요. 그럼요. 네, 나쁜 생각. 나쁜 거? 그거는 생각이죠. 그럼 말로 야, 나가는 뭐. 이불 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네네 그렇습니까? 네. 또 하나 좀 아시면 좋을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간이라는 거 보면 간은 뭐 일부를 잘라내도 금방 생긴다 해서 그렇죠. 우리가 재생을 말할 때 음. 간이 재생이 제일 잘 된다 말하지만 네네. 그건 틀린 말씀이에요. 우리 인체 중에 조직 중에서 거의 한 달마다 조직이 100% 바뀌는 조직은 피부밖에 없어요. 피부는 정상 성인은 네네. 한 달 정도면 거의 맨 밑바닥에서 만들어져서 쭉 올라와서 각질층까지 올라와서 자연 탈락할 때까지 한 달 걸리거든요. 즉 와. 한 달마다 모든 계속 피부의 새로운- 이 표피는 네네. 전층이 100% 갈아엎어집니다. 때문에 손상되어도 금방금방 재생되죠. 네네. 하루에 3% 5%씩 매일매일 올라와요. 와. 탈락되고 올라오고 탈락되고 반복되는 거고 이게 과도하게 재생되면 노화가 이게- 빨리 오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근선 건선이라는 건선이 경우는 이게 이게 너무나 표피가 이게 너무 너무나 과도하게 재생이 재생이 빨라져서 돼서. 지나치게 올라오면 두꺼워지는 것이죠. 네네네. 그건 건선이라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네. 우리 피부는 이게 손상되거나 다치면 네네.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10배 빠르게 세포들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뭐 응급 복구한 장벽은 좀 건강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무늬는 벽처럼 있습니다. 야, 네네. 이게 이제 피부기 때문에 예. 각질층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바뀐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네네. 요거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각질층이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각질은 떨어져 나올 건데 왜 지킵니까 대체?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매일매일 네네. 뭘 바르고 뭘 씻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얼굴도 네네. 그렇지만 몸도 하죠. 네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네, 그 사이에 각질을 또 없애야 맨들맨들 하던데. 맞죠. 네, 이것 맞아요. 때문에 얼마나-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나 모두 다 그냥 그러게요. 각질을 제거해야 거칠지 않다. 뭐 초음파 매끄럽다. 제거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안 써야 되겠네요. 그에 대해서는 네.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나요? 네네. 각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눈에 보이는 각질이 있고요. 네네. 하얗게 거칠게 있고 눈에는 하얗게 보이지 않는 각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뭐 각질, 손발바닥이 보이지 않는 두껍지 각질. 않습니까? 발바닥 두껍지 지금 제 않습니까? 피부를 네. 보면 이게 제가 한 이틀 안 씻었거든요. 네, 각질이 약간 있으니 조금 약간 표면이 거칠긴 하죠. 거칠긴 하지만 하죠. 하얗게 보이진 않아요. 하얗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만일에 일주일 동안 세수를 안 하면 네네. 피부가 누렇게 뜨겠죠. 왜? 각질이 그냥 쭉 쌓여 있으니까 두꺼워지니까 탈락하지 못한 각질이 있으면 두꺼워지니까 이 빛을 봤을 때 좀 칙칙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얗게 보이진 않아요. 네네. 즉 하얗게 떨어져 있는 점점점 같은 각질들은 피부가 손상되었다라는 증거예요. 피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피부가 보호막이 재생을 좀 빨리 해서 막 쭉쭉쭉 갑자기 올라오니까 탄탄하게 쌓지 못한 각질층이 성기게 느슨하게 올라와서 아, 세상에. 휙 날아갈 수 있도록 눈에 음. 보이는 거죠. 때문에 아, 눈에 보이는 하얀 각질이 보였다는 얘기는 네네. 피부가 지금 몹시 건조하고 예민하고 손상되었다라는 사인이니까 이 피부가 상태는 아파요라는 사인이다. 네, 손상되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네네. 응급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어. 뜻이에요. 야. 때문에 요거는 지켜줘야 되지. 네네. 이걸 또 닦아내고 깎아내고 밀어내면 네네. 각질이 안 또 되는 손상되는 거예요? 거죠. 어. 그런 네. 피부는 또 다쳤네 하고 우와. 물론 매끈하죠. 얼마? 2, 3일 정도는 아, 매끈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분도 좀 비상한 이렇게 이거는 허연 게 상태네요. 조금씩 조금씩 이거는 보이잖아요. 몹시 손상되었다가 이게 막 손상됐다가. 재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막 건강한 피부가 쭉쭉 올라오니까 음. 병이 있을 때 당시에 피부들이 막 탈락하는 거죠. 이거는 아, 피부염이 있었다가 네네. 회복 단계에 회복 들어왔지만 단계에 있다. 아직 완벽한 회복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걸 제거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살짝 제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아, 네네네.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겠지만 이거를 네네. 지나치게 제거해서 네. 원래 건강하게 있는 각질까지를 닦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각질층은 맨 위에 아주 좀 성기게 있다 보니까 조금만 자극을 하면 원래 기능을 해야 될 각질층까지 보호막까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네네. 필요 없는 것들은 이미 탈락 다 된 것들은 살 떨구면 되겠지만 네네. 이미 기능을 하고 있는 각질층은 지켜줘야 합니다. 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각질은 제거하지 않는 게 강하게 제거하지 않는다. 네. 아. 피부과에서 초음파로 관리를 해준다. 네. 까따피아 형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네. 왜 그러냐면 네. 눈에 하얗게 보이는 각질들이 아니라 그냥 피부가 있으면 좀 두껍게 각질층이 쌓입니다. 그러면 좀 칙칙해 보이기도 하고 거칠어 보일 수 있으니까 또 피부과에서 어떤 좋은 성분들을 피부에 침투시켜야 할 텐데 각질층이 두꺼우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당히 제거해 주는 거죠. 그거는 손상되어 있는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한 피부인데 겉에 탈락되지 않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것들을 정리하는 정도인 것이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 네. 이야. 찰코봉님 재밌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지루성 두피염으로 하고 있는데 샴푸, 두피 앰플도 있네요. 사용하면 네. 도움이 될까? 예. 와. 네, 감사합니다. 깐따비야 깜깜이님. 뿅. 야.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드리면 예. 그래서 네네. 아까 말한 거 이제 보호막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게 중요한 네. 거고요. 네네. 이제 이런 거 보통 그 여자분들 예민해서 보신 분들 보면 다 세안하는 방법이 다 잘못돼 있어요. 아. 사실은. 세수하는 방법이 네, 얼굴 닦는 왜냐면은 방법이 잘못돼 있다. 건조해서 네. 오신 분 중에 거의 90%는 본인들이 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면서 온 거예요. 와.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건조하게 만들면서 피부과에 찾아오는 그렇죠. 거다. 본인이 병을 자꾸 주고 있는 거죠. 병을 본인이 주면서 약 달라고 오는 거니까. 아니 세안을 열심히 해서 지금 그게 나쁘다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세안을 자 지금 자, 이 좀-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한 사람은 또 세안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뭐 화장도 바르고 제가 이 기자님이랑 나이가 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도. 네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 죄송합니다. 피부 나이는 제가 밀리네요. 네, 저는 이제 아. 피부과 의사가 된 지 한 20년쯤 됐는데 네네. 피부과 입문하자마자 아 이런 각질이 이렇게 귀한 거였어? 이미 잘 안 씻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씻습니다. 아 씻어요? 네네. 아 씻는 하지만 방법이 다르구나. 정확하게 씻는 거죠.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네, 정확하게. 궁금하네. 네. 어떻게 씻는 게 오늘은 몸이건 정확하게 얼굴이건 씻는 거예요? 네네. 정확히 씻으면 정말 피부가 늙지 않고 건강합니다. 무슨 화장품 좀 쓰세요? 아주 비싼 저 싼 거 쓰고 있고요. 아. 아주 비싸고 좋은 것들을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네네. 피부의 기능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세안법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든 몸이든 제일 건강하고 촉촉하게 병도 안 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안법만 제대로 알아도 피부는 어떤 걸로 그럼요.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요. 무슨 비싼 저도- 앰플이니 치료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네. 저도 세안법을 전찬 선생님처럼 정확하게 피부가 하라. 젊어질 수 있다. 아, 우리 당연하죠. 이현 선생님도 이현 선생님 좀 아 이런 비밀을 약하신 제가 아니 네. 너무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 좀 네네. 가져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문제 볼게요. 네. 보시면 좀 작은데 평소에 난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좀 쉽게 건조해야 되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마 전체 인구 중에 한 20%쯤 되는데 네. 그러신가요? 제가 이사님은 딱 봐도 그래요. 네네. 좀 쉽게 건조한 사람이죠. 음. 아닌가요? 저는 일부러 네. 건조한 걸
또 차단하기 위해서 막 네. 뭐죠? 그리고 뿌리는 그리고 거. 뿌리는 것도 그것도 뿌리고. 틀린 건데. 아니 의사 아니셨어요? 아, 피부에 대한 정보가 없구나. 피부과가 까먹었네. 어려워서 예. 이 두 가지 예. 잘못 알고 있는 생활 습관을 네. 좀 제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 뭐 이제 태어날 때부터 피부의 각질층의 보호막 기능, 즉 네네. 수문장 역할 네.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심하게 약하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토피예요. 그렇죠? 많이 아토피. 아니라죠. 그러니까 네네.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걸 못 네네. 막아주니까 네네. 이물질, 알러지 물질이 쉽게 들어오니까 쉽게 네네. 알러지 반응이 생기고 그리고 수분이 맨날 쉽게 나가니까 늘 건조하기 때문에 늘 가려워지겠죠. 네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타고난 예민함, 민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 물론 정도는 다르겠지만,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겨울철에 네네. 무릎 아래 소위 말해 네. 정갱이가 돼 있죠? 네네. 이 부위가 쉽게 마르고 건조한 사람이신가요? 예. 이사님은 그럴 겁니다. 그나마나. 네네네네네. 두 번째, 저 가을에서 신발라서 이렇게 자주 네. 이렇게 닦아줘요. 나쁜 건 다 하고 네네. 있어. 네. 두 번째,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네. 즉 겨울, 가을 환절기 때 네. 윗입술에 경계선이 쉽게 마르고 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주로 이게 이사님은 그러실 거예요. 떼요. 이 네, 껍질을 맞아요. 네. 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네, 그런 사람 있죠. 아이, 한 전쟁이야. 20%만 그래요, 그럼? 그 정도는 한 30-40%까지 돼요. 40%. 자, 야.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심하게 건조하거나 예민한 사람들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 중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비염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기자님 비염 있죠? 네, 우리 가족들 본인도 있지 않아요? 제가 보고 있는데. 알러지성 비염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야, 네. 어떻게 쪽집게네요.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어디 보면 알 수 있죠. 직업을 바꾸셨나요? 얼굴이 아니라 네. 손을 봤어요. 아까 들어와서. 손. 네. 손. 손을 봤거든요. 손이 전 이제 어떤데요? 아토피 유전이 제가 공부한 전공인데 와, 이제 네. 손바닥에 이제 손금이 아니라 손바닥에 한번 보시면 카메라 앞에 대보시죠. 네, 손바닥에 이제 손금이 있죠. 손금. 잠깐만요. 네. 우리가 보통 관상 볼 때 손금이 네. 있죠. 네네. 손금 여기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네, 여기. 손금. 여기 말고 여기에요. 네. 네. 이 손금은 목주름과 함께 태아 때부터 손금은 완성되어 있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반일을 많이 한다고 생기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요? 손금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손금의 패턴을 보면 두 가지, 이거는 아주 의학적인 얘기,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이 손금이 아주 그냥 뭐 원숭이 손바닥을 보면 주름이 굉장히 깊게 막 가 있습니다. 무식하게 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길게 쭉쭉 가 있는 주름이 있는 패턴이나 네네. 잔주름이 굉장히 많은. 잔주름. 그러니까 네, 이사님은 잔주름이 아주 많이 가 아주 있어요. 많아요. 네, 잔주름. 이 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뭐 보면 굉장히 많죠. 네네네. 네, 보기만 해도 네, 이 정도면 비염도 있는 사람이에요. 잔주름이 많으면 이것만 봐도 이거 왜 그런 이 거예요? 사람들은 무릎 만져보면 약간 거칠죠. 예. 이건 이제 유전적인 사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난 좀 쉽게 마르고 건조하고 네네. 뭐 제품 좀 바꾸면 쉽게 얼굴 트러블 나고 난 환절기만 되면 좀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보호막이 부실한 겁니다. 제가 보호막 기능이 부실한 거죠. 선천적으로 이게 예. 심하면 이제 아토피가 되는 거고 여기 네네. 이제 코로 가면 비염이 좀 심한 거고 피부에 많이 가면 그냥 건조함이 심한 거 이런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손금 이렇게 잔주름 많은데 그러면 엘러기아 지능이 그러니까 그거 태어날 어떡해요? 때부터 피부가 건조했으니까 네. 피부도 심장 같은 하나의 장기라면 네네. 병이 있는 거니까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생활 습관을 당뇨 환자가 늘 식이 습관 지키는 것처럼 그랬어야 함에도 제가 바른 생활 습관. 무지했기 때문에 피부에 대해서는 올바른 습관이 없는 거죠. 오늘 깹시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세수 얘기 좀 전국적으로 마저 제가. 하시죠. 네, 두 번째 볼게요. 야, 두 정말 오늘 새로운 번째는 걸 알았네. 두 번째는 나는 평소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피부가 건조하고 요즘 들어 피부가 많이 갑자기? 예민해졌어요. 네. 이러면은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 즈음에 본인이 피부의 보호막을 각질층을 함부로 해서 쉽게 애들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이 다친 거예요. 손상받은 거죠. 그러니까 각질도 보이고 보호막 기능을 못하니까 쉽게 예민해지고 트러블 나고 하는 거죠. 안 하던 때밀을 하거나 그랬거나 아니면 뭐 각질 제거를 막 했거나 각질 무슨 제거. 뭐 2중 3중 세안을 막 열심히 했거나 뭐 새로 난 비비크림을 선물 뭐 받은 세게 화장품. 발라서 선크림이 뭐 진한 거 발라서 안 지워지니까 열심히 닦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네네. 피부가 좀 예민해지면 거칠어지니까 네네. 거친 각질을 제거하려고 자꾸 뭘 민주르고 밀고 이런 세안을 해서
손상된 걸 더 망가뜨려서 병원에 오는 거죠. 누가요? 여자분이 많아요. 환자분들이. 되게 여자분 많죠. 여자분들이죠. 메이크업을 하시니까. 메이크업을 하니까. 네. 저도 사실 그럼 방송 가서 자꾸-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자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안 좋아지는 네, 겁니까, 메이크업은 그럼? 화장을 그럼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세안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네. 하, 자, 하지 마요. 그럼 메이크업 자,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세요. 아, 네. 보시면 우리가 세안하거나 얼굴이나 몸을 씻을 때 그 과정에서 이게 보이는 각질층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피부 장벽이에요. 네네. 이걸 중요한 지켜야 걸, 됩니다. 중요한 걸 이제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피부 장벽이 없어지면 사람은 한두 시간 만에 못 삽니다. 다 죽어요. 그만큼 중요한 장기예요, 피부는. 네네. 자, 각질층이 제가 보겠습니다. 네네. 5분간 샤워하면서 네. 손으로 부드럽게 밀면 요만큼 요만큼 날아가요, 각질층이. 손으로만 네, 거품 해도- 타월로 살짝 문지르면 요 이- 2번까지 말라. 2번까지요? 2번까지. A에 그렇죠? 2번까지. 네, 그리고 이틀 네. 타월로 문질렀다 그러면은 네네. A 3번까지 이만 거의 우와, 절반 40%가 이상. 날아갑니다. 네네네. 그렇죠? 절반 가까이 B, 날아가네요. 20분간 탕에 네네. 들어갔어. 피부가 네네. 퉁퉁 불었겠죠? 네네. 이 상태에서 때를 밀었다. 네. 빡빡 밀었다 그러면 이만큼 전층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태리 막- 타올로 그렇죠. 잠깐만요. 밀면 불려가지고 불려서 불려서 그래서 빡빡 밀면 빡빡 밀어버리면 전층이 날아가요. 그 순간에.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화살표가 안 보일 텐데 네. 화살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면 B에 B의 아래가 되겠죠. 아래가 되겠죠. B는 끝까지. 다 이태리 타월로 밀었을 때 이만큼이니까 심하게 보면 P까지 나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그러면 각질층이 B 다 날아간 거 하얗게 된 게 날아갔다는 와, 뜻이에요. 대박이다. 네. 이태리 타올이 자, 이제 C번 아. 세안할 때 C를 보겠습니다. 네네네네. C는 그냥 일반적인 저자극 비누로 살짝 씻으면 요만큼만 날아가요. 비누로 네. 사용할 때요. 네, 네, 저자극 6번이 비누. 되겠죠? 6번 네네네.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조금 더 뭐 이중 삼중 했다, 뽀송뽀송했다 뽀송뽀송. 그러면 더 날아가는 거고 예. 이중 삼중 각질을 제거했다 그러면 이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를 야. 매일 하죠, 매일. 그렇죠? 어떤 네네. 사람은 이 씻는 습관을 잘하면 각질층을 손상시키지 않고 겉에 있는 노폐물만 제거할 수 있어요. 화장품 이런 것들만. 근데 잘못 알고 하려면 내 건강한 나를 지키는 보호막들을 매일매일 망가뜨리는 건데 와. 이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럼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면 네. 그냥 살살 샤워 한 5분 정도 하고 네. 얼굴도 아주 부드럽게 문지르고 그냥 그걸로 손으로 끝내야 하기는 되는 겁니까? 손으로 하기 낫네요. 자, 손으로 제가 차라리. 그래서 너무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가 진실을 말할게요. 자, 이 그림 보겠습니다. 이건 저예요. 닥터 정. 네. 자, 우리가 A번 보겠습니다. A는 뭐냐면 메이크업을 했어요. 뭘 바른 거예요. 그럼 각질층 위에 바르니까 이 위에 올라가겠죠. 네네. 맨 밑에가 아래가 기초 화장을 한 거고 1번이. 네네. 2번 거기다가 색조나 뭐 메이크업, 비비, 선크림 바른 거예요. 이렇게 바를 겁니다. 이게 들어가겠죠. 네네. 바르고 있으면 살짝 안에 각질층이 머금어 들어갈 거예요. A 아래까지. 네네네. 자, B는 여기 이제 땀도 나죠. 네네. 땀과 피지 막 기름기 나니까 올라와서 이랑 섞여 버릴 거예요. 지금 섞인 거예요, 네, B가? 섞여 있는 거죠. 네네, 화장품 땀. 바른 거에다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네네. 하지만 화장 위로 올라옵니다. 아주 위쪽에 와 있을 거예요. 땀이나 피지 같은 것들이. 이 위로 위치가 있구나. 그렇죠. C는 뭐냐면 그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면 옷이든 먼지든 막 묻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물질들. 이물질이 먼지 같은 게 붙어버려요. 네네네. 그렇죠? 이야. 이렇게 있으니까 네. 뭐 유해 물질이 붙어 있고 찜찜하고 네.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세안이나 몸을 씻는 목적은 뭐겠어요? 위에 것만 제가 뭐 일단 묻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답답하니까 네네네. 제거하고 유해 물질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네네. 세균 같은 게 있으면 닦아내면 좋은 거니까 또 냄새 나는 부위가 있으니 냄새 안 나게 우리가 접히는 부위들은 호르몬 같은 분비물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겨드랑이나 엉덩이나 이런 부위들은 닦아야겠죠.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심히 닦아야 될 때는 손발, 뭐 감기 예방하기 손발 겨드랑이. 닦는 거, 발 닦고 겨드랑이 냄새 네네. 나는데 사타구니. 사타구니나 엉덩이 같은 데는 닦아야겠죠. 그런 네. 부위는 실제로 건조할 리가 없는 부위들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부위는 열심히 닦으세요. 네. 그리고 머리는 감아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상시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얼굴과 몸에 대해서는 똑같이 자, 우리 세안과 세정의 클렌징의 목적은 요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인 거예요. 즉, 이 건강한 보호막을 깎으라고 클렌징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네네네. 아시겠나요? 네, 기자님? 알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각질을 포함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닦는 이유들은 이것들만 위에 있는 묻은 것만 내가 네. 바르거나 묻은 것들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각질까지를 깎아 먹는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네. 뭐 땀이 나거나 일상생활 할 때도 안 지워지는 비비크림, 네. 선크림, 뭐 메이크업 제품이 많아요. 얼마나 잘 만들었죠, 굉장히. 아우, 왜 안 지워질까요,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바르면 땀이 나도 각질층이랑 화장이 안 지워지죠. 잘 안 지워지죠. 네, 네, 그럼 물론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네. 피부에 좋지 않죠. 왜 안 좋으시냐면 네. 요즘 제품들은 각질층에 쭉 스며 들어가서 머금어 들어가서 딱 우와. 흡착돼 버려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각질층 그럼 지우려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쪽으로 깎아야 들어간다고요? 되네. 스며 들어가는 거죠. 스며 들어가면 네. 화장을 지우려면 깎아야 야, 돼. 그거 깎아야 돼. 그러니까 화장을 다 지워서 아무것도 안 남았네라고 뽀송뽀송하고 장소했을 때 하얗게 되면은 이미 각질층은 깎아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각질층을 절대 손상시키면 안 돼요.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야, 근데 우리가 네네.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을 지우는 과정에서 네네. 보호막이 얼마나 손상되는지를 제가 쉽게 그려봤습니다. 네네. 자, 여기 A는 이제 1번과 2번은 이제 화장이 살짝 한 것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방수 기능이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 안에까지 각질층 안에 들어가 있죠. 아, 2번 보시면 먹으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들어가 상층이 있습니다. 최소한 10%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 있어요. 네네. 자, B는 뭐냐면 세안을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기성용 비누로 뽀송뽀송 닦아내면 요만큼 깎여 버려요. 아, 생각보다 위에 많이 동그라미에 많이 B에 깎이네. 동그라미. 3번. 그냥 보통 우리 쓰는 비누로 네네, 딱 3번. 세워나면 기름기를 제거한다 그러면 각질층이 녹아버립니다. 네네. 또 2중 3중 했어요 그러면은 이 4번까지 4번까지. 거의 절반 이하까지를 완전히 깎여줍니다. 아, 세상에.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하고 각질을 제거해 버렸으면 초음파로 막 밀었거나 하시게 되면 자, 이러니까 이 각질층이 하루에 한 3%나 5% 정도밖에 안 올라와요. 재생되는 게. 네네. 근데 이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걸 손상시킨 거예요. 네. 며칠 동안에 이걸 복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보호막 기능이 약해지는데 대부분의 젊은 여성분들이나 요즘엔 남자분들도 상식들이 잘 틀려 있다 보니까 많이 씻는 게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해요. 네네. 씻는다는 거의 행위의 정말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땀, 바른 것들, 먼지, 피지만 살짝 제거하고 즉 각질층의 최상층부에 있는 거 각질층 한 5%까지만 요만큼만 살짝 깎아주는 정도까지는 문제 없는데 10%만 들어가도 이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질을 지키는 세안법들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야, 그런데 아까 그 약산성 저자극 세안제로 살짝 한다. 그런 자, 제품이 있긴 있나요? 있죠. 때문에 있습니까? 이제 PVC 제품들은 옛날에 그냥 그 정말 알칼리 비누들은 그냥 기름기를 쪽쪽 빼니 뽀송뽀송 옛날에 피부에 대한 상식이 없는 옛날에는 그런 비누 썼지만 지금 그런 거 안 쓰죠. 네. 계면 활성제 뭐 네, 이런 거. 지금은 다 굉장히 예, 이제 예. 화장품 만드는 공법이 굉장히 발달하고 피부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약간 약산성이면서 약산성이면서. 자극이 안 되는 즉 보호막을 손상시키지 않는 세안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C번 보시면 네네. 이렇게 아까 바른 화장품이 이만큼 들어가 있죠 안에까지 네. 있는 거를 여기 5번이 되겠죠 5번 5번, 파란색 파란색 요만큼만 제거하고 네. 안에 머금어 있는 거 한 5% 10% 정도까지는 그냥 두는 거예요. 아, 그냥 둬도 돼요? 그냥 두고 좀 찝찝한데. 하면은 보호막은 안 상했죠. 네네. 하지만 겉에 묻은 건 다 닦여 나갔고 음. 각질층에 제일 위에 남아 있는 건 머금어 있는 건데 네네. 저거를 어떻게 화장을 안 지우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맨날 강의를 해보면 네. 아니, 화장을 남기라 이런 그러니까요, 어처구니 남기라고요. 이런 어절시고 참, 이런 얘기. 이게 잠깐 이게 뭐야? 엘로키 가자니 엘로키 이거 약간 가지. 옆으로 좀 빼도 맞습니다. 네, 이게 자 그럼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드름 나는데 딱 여드름 나는 자, 네. 네. 자. 모공이 안 막히는 거 아니에요? 다 지워야. 예. 네. 제가 이미 아, 제가 바른 저도 같은 것들의 입장인데, 바른 이게. 것들의 8, 90%는 다 지운 거고요. 네네. 맨 밑에 각질층이 맨 위에 붙어 있는 것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아, 문제 안 만일에 제가 되니까. 질문할게요. 네네. 아니 그 화장이 네네. 그 요 5% 10% 남아 있는 그 조금 남아서 밤 동안에 6시간 7시간 있다 아침부터 세수할 텐데 그 동안 묻어 있는 게 싫으면 아침에 두껍게 화장을 했잖아요. 거의 떡칠하지 않습니까? 네네. 발라놨는데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위험한 거를 하루 종일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밤에 요만큼 남아있는 것들이 남은 것들 피해를 좀 걱정하는 거라면 다시 바르지 말았어야지 아침에 사실을. 그리고 밤마다 피부는 네. 계속 재생되기 때문에 네네. 하루에 5% 정도가 올라와요 피부가. 겉에 아무리 남아있는 게 5% 10% 있어도 매일 밤 다 탈락해 올라오기 때문에 버린다. 자연 탈락할 건데 네. 그걸 자기 전에 잠자는 시간에 피부가 재생돼요. 재생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직전에 피부에 딱 손상을 주는 거예요. 손상을 주어서 재생될 그 귀중한 수면 시간에
재생은커녕 다쳤으니까 그걸 응급 복구하다가 복구 못해요. 그렇게 매일 다람쥐 협박 돌듯이 매일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재생 잘 되라고 밤에 잘 때 팩을 좀 이쁘게 수분을 주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각질을 다 제거해 놓고 손상은 다 시킨 다음에 이제 병 잔뜩 주고 팩해서 약을 주는데 병을 너무 크게 줘서 약을 안만 줘봐야 내가 준 병을 극복하지 못해 아침까지.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병을 내가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소중한 각질을 떼라고 각질은 다 나쁜 거다 밀어내야 되라는 인식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저는 각질을 제거하지 않고 20년 됐고요. 제가 이제 49살이에요. 이사님. 피부가 안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저 딴 거 뭐 하지 않습니다. 세안법 하나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아침부터 두껍게 바르고 12시간 가까이를 아무렇지 않게 살았으면서 요만큼 5% 약간 남아있는 거 어차피 몇 시간 지나면 탈락될 건데 그걸 지우느라 열심히 깎아내서 손상을 주는 행위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만큼이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30대 세안을 클렌싱 크림만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안을 뭐로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안을 뭘로 타올로 하든 비누를 뭐 어떤 걸 쓰든 간에 살살 해서 각질층을 안 다치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두세 번 하면 확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더라도 그래서 약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10% 10% 보이지 않습니까? 10번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C번 보세요. C. 6번 보시면 6번이 되겠죠? 5번이 되겠네요. 약간 10%만 남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바른 제품들 중에 각질층이 머금어 있는 10% 정도를 그냥 남기고 하는 거야. 화장솜으로 약간 닦으면 약간 남을 듯 말 듯 정도. 막 너무 남아 있으면 그건 덜 지운 거니까 요만큼 정도 남기는 거죠. 약간 남아있는 그래서 10 플러스 10 플러스 세안법이라는 거죠. 10% 정도는 남겨두세요. 그래야 손상이 안 되니까 밤 동안에 신장님 반갑습니다. 밤 동안에 피부가 재생되지. 이걸 더 깎아버리면 재생은커녕 응급 복구하다가 더 막 급하게 올라오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올라오니까 막 각질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매일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그 일을. 사실은 방송 천재 뿌이님 반갑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상 성인은 한 달 28일 만에 피부가 100% 바뀌어요. 매일매일 올라와 탈락해요. 이왕 탈락될 건데 어차피 그거를 닦아내면서 손상 주는 거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네. 어렵지 않으시죠? 반박해 보세요. 제 얘기를 한번. 반박을 지금 할까요? 해보실까요 한번? 뭐가 틀렸나요 지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각질을 매일매일 2중 3중 세안을 해서 뽀송뽀송 지워야 한다. 한 30년 그러면 전에 정 선생님 집에 가서 어떤 비누, 어떤 세안제 쓰시나요? 안 쓰나요? 아니면 저는 그냥 뭐 제가 피부과 의사니까 왜 좋은 세안제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냥 근데 아무거나 가지고서 제 피부 상태를 보고서 물을 묻힌 다음에 세안제는 적당히 아무거나 양해가지고 살짝 한 5초? 저는 뭐 메이크업 안 하니까 5초 정도를 부드럽게 하고 훅 헹궈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다죠. 저는 메이크업 안 하니까 선크림 정도 발라도 저는 그 정도는 충분하고요. 해서 거의 그냥 초볼 클렌징, 초볼 세안만 한다는 개념을 하고 있는 건데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을 좀 더 많이 하니까 초볼 클렌징을 한 다음에 각질층 근처에 있는 것들을 살짝 다시 한번 제거를 해야겠죠. 그때도 역시 지나치게 각질을 녹이거나 각질을 손상 주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약간 부드럽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화장은 깨끗하게 뽀송뽀송 지워야 한다. 각질은 절대 나쁜 거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화장품회사가 싫어할 텐데. 아니 저는 사실 그 이제 주로 이제 방송 나가면 화장을 좀 하게 되고 많이 발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게 낮에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세안제 한 번 씻고 또 비누로 한 번 더 씻고 해가지고 왜냐면 세안제를 씻어야지만 좀 이게 막 좀 이렇게 화장이 없어지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게 좀 찝찝해요. 그래서 마지막 또 다시 비누를 써가지고 또 한 번 물론 이제 방송용 화장은 해야 돼서 두꺼우니까 그거를 한 번에 안 지워지죠. 때문에 초볼 클렌징
그걸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잘하는 거 한번 맞죠? 맞죠. 네네. 저도 아, 가끔 다행이네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거나 촬영하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럴 때는 2번 세안합니다. 아, 먼저 네네. 한 절반 정도를 지우고 그렇게 해서 음. 열심히 지워야죠. 그때는 열심히. 어차피 묻어있기 많기 때문에 열심히 닦아도 보호막까지는 안 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극이 적다라는 나름의 것들, 그게 오일이든 폼이든 겔이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즘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묻어서 부드럽게 세안을 하고 살짝만 헹궈내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 여성분들 화장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그런 똑같죠. 해도 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은 네네. 심지어는 이렇게 뭐 했을 때 정말 색깔이 막 남아나면 찜찜하겠지만 네. 뭐 이부자리에 묻을 수도 아, 있으니까. 다행이다. 네네. 근데 살짝은 약간 남아도 어차피 네네. 밤 동안에 네네. 탈락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자 얼굴에 이제 다 닦아냈어요. 그렇게 적당히 네네. 보호막을 지키는 세안을 아. 10% 남기는 세안을 했어요. 네네. 자 물기를 자 반쯤 닦습니다. 네. 제가 퀴즈를 낼게요, 교수님. 네. 보습제가 뭔가요? 습기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보습제, 어우 정확히 하시네요. 모르셨죠? 야, 습기를 지켜준다. 그렇죠. 보습제. 보습제는 보호할 보호, 네. 그죠? 네. 키핑하다. 네. 네. 습기, 수분, 네. 수분을. 제품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럼 보습제는 막을 보습제는 그러니까 수분을 딱 홀딩, 붙잡을 수 있는 물 분자를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천연 보습 성분들이 있어요. 네. 그 성분들을 모아놓은 제품이에요. 각질의 보습제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각질 역할은 아니고 네. 이런 거죠. 보습제에는 물이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야죠. 그렇죠? 네. 제품 만들 때 수분이 당연히 약간 들어가지만 들어있어야죠. 그거는 네. 최소한 양인 거고요. 네네. 보습제를 발랐다고 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보습제는 피부 안에 있던 수분이 바깥으로 날아가다가 표면에 발라놓은 보습제에 딱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 것이죠. 날아가지 못하게 잠시 얘가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습제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보습제를 발라서 보습력을 유지시키려면 피부에 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이 없는데 보습제 바르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거네요. 마른 피부에 말랐으니 발라야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보습제를 바를 때 도움 되려면 수분이 있어야죠. 어떻게 할까요? 물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피부에 각질층에 수분을 넣을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샤워. 세안, 아, 물 닿죠. 네네. 샤워, 네네. 또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몸에는 네네. 탕에 들어가면은 이 수압 때문에 각질층이 되게 느슨하니까 물에 담기면 수압 때문에 각질층 깊이까지 물이 쭉쭉 들어가요. 네네. 훨씬 많은 물이 들어가죠. 네네. 또 마스크팩, 수분팩을 하면 다 맞닿아 있으니까 천천히 스며드니까 좀 깊게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수분을 넣어주는 것들이에요. 일상에서 세안만 해도 샤워만 해도 수분이 약간 머금어 들어가니까 네네. 그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날아가기 전에 보습제를 빨리 발라서 그 수분 날아가기 전에 자, 얼른 수건을 마른 수건을 닦아가지고 날아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러면 동작이 빨라야 수건을 되겠네. 맞죠. 예, 빨라야죠. 동작이 얼마나 만에 빨라야지. 할까요? 야, 자, 그런데 보통 다 이제 요즘에 야. 현대 주거 환경 자체가 네. 욕실에서는 막 물이 있으니까 습도가 거의 80, 90, 100이니까 음. 거기서는 있어도 증발하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욕실만 딱 막 닫고 딱 나오는 순간 이제 바로 거실이나 날아가는구나. 안방은 온도가 무지 높고 습도가 거의 20% 건조해지죠. 이하니까 네네. 100% 수화되어 있던 수분이 습도가 20%밖에 안 되는데 나타나면 순식간에 얼마 만에 날릴까요? 체온이 또 온도가 피부가 37도니까 몇 초 걸릴까요? 아, 그 머금었던 수분을 날리는데 얼마 그래도 걸릴까요? 한 1, 2초? 아니, 한 5초? 2초? 5초 한- 잡을까? 몇 분은 걸리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초도 안 걸려요. 20초도 안 자, 걸려요. 그러니까 욕실에서 욕실에서 물기를 바르고 나와야 물기를 되겠네. 다 보습제로. 닦고 네. 딱 닦고 머리 이렇게 머리 말리고 뭐 하고 네. 나와 화장대 앞에서 한참 뭐 한 다음에 1, 2분 지난 다음에 보습제 1, 2분 발라봐야. 지나면 안 되는구나. 야 그러면은 물은 다 없어진 거죠. 야, 그러면 내가 넣은 물이 없어지니까 보습효과 떨어지는 것만 있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조한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물이 머금었다가 건조해서 물이 날아갈 때에는 들어갔던 수분만 날아가지 않습니다. 같이 네, 물은 같이 같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끌고 가는 현상이 물량적으로 있기 때문에 야. 원래 있던 그나마 있던 수분도 같이 더 날아가니까 말을 넣어야 더 건조해져요. 야, 그래서 물이 닿았다, 세안을 했다, 샤워를 했다.
아니면 심지어는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물을 찍찍찍. 네. 그렇죠? 네, 물이 자주 들어갔죠. 뿌리죠. 네, 물을 네네. 뿌리면은 얼마 있을 거예요? 물이. 야, 20초. 또 20초. 물론 뭐 좀 20초 뭐 동안 1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촉촉한 그렇죠? 느낌을 있는데 위해서 그거 싹 지나면 지나면 더 바로 많은 건조해지는구나. 때문에 이거 기본 개념들이에요. 당연한 것들인데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기본 원리만 알아도 피부를 쉽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욕실에서 세안 샤워를 한 다음에 네네. 물기를 다 닦아내면 물이 없잖아요. 네네네. 물기를 다 닦지 않고 한 70%만 닦는 거예요. 막 딱 닦는 게 아니라 찍는 거 이렇게. 적당히 수건으로 한번 딱 찍으면 두 번만 딱 찍어도 다 스미지 않습니까? 겉에 살짝 남아 있어요. 그 입차 안에 다 해야 돼요? 아니죠. 자, 세수하고 있죠. 그럼 네네. 딱 보고 수건으로 물기를 한번 탁 찍고 탁 찍고 약간 남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욕실에서 문을 나오는 순간 벌써 건조하니까 날아가죠. 그 자리에서 보습제가 있어야 돼요. 거울 앞에 네네. 두고 보습제를 딱 꺼내서 네네. 물 약간 남은 것과 함께 마사지를 하는 거죠. 충분 양을 해주면 그래도 수분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그 상태에다가 왜 투박한 바세린 있죠? 예. 아시나요? 네모난 동안 바세린. 바세린. 네, 네네. 뭐 투명이지만 뭐 그거 더 네네. 파니까 뭐 네네. 3천도 안 할 겁니다. 네. 바세린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좋은 보호제. 이거는 방수 기능이 탁월하고 여드름이나 모공이 막 심한 사람들이 피지가 많은 사람들 그 부위만 바르지 않는다면 피부에 무해합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지 있고 여드름 나는 부위 바를 게 아니에요. 건조할 때 바르는 거니까 부위를 잘 골라서 네네. 자 물기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손바닥에다가 딱 따르고 네네. 바세린을 콩알이 한 반톨 메주 콩알 노란 콩 있죠? 네네. 그 반톨 정도 커피 콩알 요즘 사람들은 메주 콩 모르니까 커피콩 커피콩의 반톨 정도를 손으로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찍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10번 정도를 비비면 체온 때문에 바세린이 잘 녹아요. 보습제와 함께. 이 상태에서 바로 얼굴에 바르는 거죠. 부드럽게 굳이 해주면 비싼 거 살 필요 없이 해주면 저렴한 물이 거 이미 그냥 들어가 해도. 있어요. 네. 물은 들어가 있죠. 네네. 그리고 보습제가 날아가던 물을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줘요. 와. 그걸 통과해서 또 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뭐가 잡아요? 바세린이? 바세린이 코팅되어서 딱 막아주는 거죠. 야. 3중으로 물을 넣어주고 잡아주고 막아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 저희 병원의 모든 직원들, 저희 병원 모든 고객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알려줘. 그래가지고 아니 피부과에 오라고. 전 늘 말하고 있고 그래요? 제가 했던 이 자료들은 이미 여러 번 기사가 나갔고요. 네네. 했지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되게 작게 들리고 열심히 씻으세요, 네. 닦으세요. 왜냐하면 이 커피 하나가 있어요. 화장품 심장을 엄청나게 키웠던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피부에 좋은 건가요? 뭐 저요? 그냥 이 좋은 얘기입니다. 아니 계속 말하니까 이게 계속 피부가 건조해질 것 같아요. 저는 입만 말랐어요.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커피 반알에 메주 콩 반알. 커피콩의 반톨 정도니까 면봉 머리만큼이죠. 네. 근데 보습제와 우리 이현 쌤은 양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섞는데 바세린이 찐득거리니까 이게 손바닥 놓고 10번 정도 이렇게 문지르면 체온 때문에 잘 녹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가지고 찍어서 그럼 이제 믹스가 된 상태에서 도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바세린 바르겠지만 보습제 바르면 바세린이 안 발라져요. 찐득거리고 바세린이 워낙 진하기 때문에 섞어 바르고 바세린 양을 적게 하면 보습제가 가진 보습 성분 자체와 이제 밀폐 성분인 바세린이 같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한 밤 동안 내내 수분감을 유지해 주니까 피부라는 하나의 장기 기관도 기능을 하려면 수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생을 더 잘하는 거죠. 그게 제 피부가 좋은 비결이에요. 네. 단지 그 하나 때문에. 야, 대박이네. 저는 싸고 양 많은 보습제. 피부과 의사라서 뭔가 바세린. 비싸고 좋은 거 다 혼자서 다 바르고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피부 보호막이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예전에 학교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아니까 쉽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바쁘지만 오늘 나왔던 거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 말을 하면 모두가 싫어할 거예요. 화장품 회사들은 돈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세안제가
생활 그 화장품 제품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고요. 그래요? 화장대 앞에 사용자가 제일 많아요. 2중, 3중 하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잘 빨리빨리 쓰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네모난 비누는 하나 가지고 저는 1년 써요. 1년. 1년 써도 안 달아요. 와. 저 비누 얼마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네모난 거 쓰는데 사실은 물론 네모난 거지만 약산성 조작은 좋은 거 씁니다. 하나 이게 한 15,000원짜리인데 저는 1년 써도 이게 남아있어요. 사실은 저 사람만 쓰면 장사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네모난 비누가 워낙 이게 턴오버가 너무 늦고 재구매를 안 하니까 다 업체들이 그렇지. 그냥 쉽게 쓸 수 있도록 폼 타입 이거 만들어서 빨리빨리 소모시키니까 워낙 제일 큰 시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깨끗하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닦아서 결국은 피부가 더 아니 예민해진 저 거죠. 사실 저 피부 미인처럼 보이는 저 분도 이렇게 네. 뭔가를 열심히 뭐 바르고 찍고 세안하고 바르는 건 하는 그런 좋은데 모습이 이미 보호막을 손상시킨 다음에 병을 많이 주고 약을 줘봐야 그러네요. 소용이 없다. 네네. 그렇죠? 우리 깐따삐아뽕이 커피 반알. 네, 사람마다 커피. 다를 것 같습니다. 이현쌤은 보통은 커피 제가 세 알. 그냥 매주 얼굴이 크시니까 네. 저는 얼굴이 이 정도면 제가 좀 작나요? 네, 좀 작은 편이네요. 아유, 저는 작아 보여요. 매주 콩알에 반톨을 쓰는데 네. 저희 건조할 때는 한 톨 다 쓰고요. 네. 한 톨 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 보습제 한 500원 정도 크림만큼 한 다음에 보슬리는 콩알만큼 섞어가지고 하루 양이 꽤 많아요. 이 양으로 얼굴 전체를 바르고 목 앞뒤를 바르고 손등까지 바르고 해도 남아요. 그러면 팔까지. 화장품에서 해서 아주 싫어하는 멘트시네요. 이 방송 잘리겠다 이제. 예, 예. 이거 협찬 없는 거죠? 네. 네, 협찬 없는 것 같아요. 네, 전혀 다행이다. 없습니다. 하나씩 써가지고 한 통 가지고 정말 1년 반 저는 쓰겠는데요. 제 욕실에는 그냥 싸고 양 많은 보습제랑 네네. 이 바세린 한 통이 있습니다. 음. 이거 하나가 저희 식구들 다 쓰고 있거든요. 네네. 돈이 안 들어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미네랄 오일 이런 거 쓰는 분들은 어때요? 한번 바세린 뭐 드시네? 다 어차피 괜찮습니까? 기름 성분은 다 방수 기능이 있으니까 네.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들이 있는 거니까 뭐 적당하게 쓰면 되겠죠. 깐따삐아뽕이님이 몸에도 섞어 바르는 게 좋은 거죠. 몸에 뭐 똑같죠. 바르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섞어서 바르는 게 좋은 거 있는데 너무 건조해서 긁으면 진물이 날 자, 정도로. 지금 얼굴만 말했지만 몸도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몸도 네. 똑같이 보호막이에요. 네. 때문에 몸에 때를 미는 건 정말 나쁜 거고요. 네네. 내가 정말 건조함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때 미는 건 절대 하지 말아요. 이건 마치 당뇨 환자가 난 맨날 뭐 당분 많이 먹고 나 운동 절대 안 할 거야.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지. 내가 환자는 환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피부가 장기라는 걸 모르니까 피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니까 되게 무시하는 거죠. 자.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씻는 습관 바꿔야 돼요. 네네. 가볍게 그렇군요. 샤워할 네네. 때 샤워하고. 머리 감고 네네. 손발 닦고 냄새나는 겨드랑이 엉덩이는 마음껏 닦으시고 네네. 그렇지 않은 부위에는 가급적이면 흐르는 물로 샤워기로 네. 하고 손으로만 살살 하시면 되고 굳이 내가 기름이 좀 많다 난 건조함이 없어 그렇다라면 세안제 뭐 클렌저 제품을 가지고서 살살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름때 묻히고 살지 않아요 지금. 옛날에 정말 조선시대에는 1년에 한 번 씻었겠죠. 그렇죠? 부엌에 물러다 놓고. 네네. 지금 매일 샤워하기 때문에 매일 닦을 게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수영을 해요. 네. 근데 수영을 하면 1시간 동안 그 노출돼 있는 네. 건데 이게 또 그렇죠. 수영장이 또 물이 소독이 네. 돼서 피부에 좀 때문에 뭐 그리고 그걸 또 샤워를 할 때 또 열심히 또 샤워를 또 그건 해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가지고 일단 닦고 열심히 닦고 난 다음에 바디로션 열심히 또 헹궈만 발라요. 내야지 헹궈만 그때는 헹궈만 물이니까 돼요. 그 네. 클로린 같은 거 소독약 성분들을 헹궈만 내고 헹궈만 내야 흐르는 돼요. 샤워기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헹궈만 다 내고 열심히 이렇게 헹궈만 내 압박- 이미 1시간 동안 물에 들어가 있었으니 피부가 네네. 얼마나 다 닦였겠습니까? 아 세상에 할 게 없어요. 이미 클렌징은 완전 다 또 망했네. 지나치게 된 거고 네. 피부는 100% 수화되어 있어서 되게 약해요. 네. 거기서 이게 밀면 아까 그랬죠. 20분간 욕조에 들어가 있다가 밀면 싹 밀린다고. 이래저래 예. 안 되는 거죠. 네네. 거품 타오면 문질러도 확 날아갑니다. 음. 때문에 왜 비늘 써요? 수영하고 나온 사람이 헹굼되는 거지 물로만. 아, 세상에. 네. 때문에 이 피부가 무엇인지 보호막이 무엇인지 각기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해주질 않고 심지어 병원에 가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런 얘기 하니까 20분 30분 진료하고 아무것도 안 사가죠 그냥.
네. 그러니까 환자도 없고 환자가 없으니까 네. 20-30분 저는 이제 얘기하고. 노화 치료를 하니까 네. 사실 이 얘기를 한 30분 해줘야 환자의 인식이 바뀌어요. 30분간을 정말 진정성에 설득을 해주면 바뀌죠.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이미지는 제가 예전에 기사화했던 이 기사거든요. 이 자료는 뭐 저희 홈페이지에 뭐지, 오시면 내용이? 앞에 있으니까요. 고가의 수분크림보다 100배 네. 더 중요한 것은 피부 보호막인 각질층을 보호하자. 보호하는 저자극 10%, 아. 10%, 10 10%. 플러스입니다. 10 네. 플러스예요. 네네. 10%를 지키는 네네. 세안법입니다. 어. 각질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죠. 네. 좀 야, 그래 생소하신 재밌나요? 이게 재밌습니다. 가축 철박이님이 저도 얼굴 비누로만. 비누로만 대강 씻는데 아 이분이 정확하게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네, 대- 그럼요. 대강 씻는 게 중요하군요. 또 하나 좀 중요한 거 해드릴게요. 괜히 사실은. 뭐 클렌징 로션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네네. 여드름 나지 않습니까? 네. 10대 친구들이나 20대 분들 여드름 나면 네. 여드름 세안제를 쓰거든요. 네, 여드름 쓰죠. 세안제가 요즘에 네네. 기능성 화장품이 돼버리는 바람에 네. 이거 여드름 세안제 쓰면 여드름이 좋아진다고 광고를 해요. 제가 보기 그건 말이 안 아, 되고요. 말이 안 돼요? 야, 여드름 이거- 세안제를 쓰면 뭐 하냐면 염증을 약간 완화시킬 수 있게 성분이 피지를 조금 더 잘 제거할 수 있겠죠. 단지 그런 것들의 특징 때문에 여드름 세안제 말하는 건데 우리가 10대 후반 고등학생이어서 피지가 막 나고 여드름이 막 나요. 많이 나요. 그 네. 얼굴 면적이 100이에요. 네. 그러면 기름이 나오는 유전 지역, 기름 나오는 기름 땅, 예. 이 100% 면적 중에 기름 땅은 몇 T죠. 프로일까요? 자 보세요. 정도? 기름 땅 요런데, 아, 네네. 요런데 기름 땅 볼 조금, 네. 코에 기름 땅이죠. 아, 네네. 얼굴 면적이 100이면 기름 땅 다 모으면 한 10%? 예, 10%에서 10%를 넘지 않아요. 네네. 정말 볼이 넓게 나면 15%겠지. 네네. 즉 사막이 80%고 기름 땅이 20% 미만인데, 그렇죠? 그 친구도 건조한 사람일 수 있어요. 건조한 사람도 여드름 날 때는 피지는 나옵니다. 즉 건조한 80%의 땅과 네네. 기름 땅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이제 옛날에 복합성 등도 말했었지만 지금 그런 표현 안 쓰지만 그런 경우인데 여드름 세안제는 피지를 쫙쫙 빼주거든요. 즉 각질층을 쭉쭉쭉 녹여버리는 것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각질층 쭉 녹이고 그 안에 있는 피지까지 싹 빼주는 그러니까 역할이군요. 80%의 사막이 더 건조해지는 거죠. 와. 그 20%의 기름 땅만 닦으면 될 것을 네네. 다 닦아버리니까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부위는 피지가 주니까 좋아질 수도 있지만 요즘 너무 지나치게 닦기 때문에 다 예민해져요. 또 피부 예민해지고. 마른 부위는 더 말라지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면 예민해집니다. 네. 예민해지면 피부가 약간 쉽게 염증이 생기고 붉어져요. 아, 그러면은 손상을 손상이 되니까 오히려 그 손상이 된 피부가 부어서 피지가 나오는 모공들을 막아버리니까 또 피지가 막혀서 좁쌀처럼 생겨서 작은 좁쌀 여드름이 쫙 깔리는 거예요. 엉뚱한 부위까지.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병원에 와서 여드름 세안제는 어떻게 쓰냐면 자, 물을 묻힌 다음에 여드름 세안제를 딱 해서 기름 땅에 기름 땅에 하고 그 부위만? 물로 해서 비빅 헹구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너무 유익하지 않나요, 방송? 좋네요. 유전지대만 간만에. 바르세요. 유전 땅은 유전지대만. 10%밖에 안 돼. 예, 10%. 사막이 90%예요. 네네네. 야, 다 제가 맞아요. 이 가축절 얘기를 파기님이 네. 다 화장 회사의 상술이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20년째 했는데 예. 저만 외롭습니다. 아, 외로워요. 그래요? 암만 해봐야 돈이 안 되고요. 예.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해. 하지만 저는 이 네. 내용으로 제가 아토피 학교도 네네. 운영을 하고 있고 아토피 학교에 대해서 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뭐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어차피 아토피라는 병은 정말 네네. 고생하는 병인데 네네. 이거는 가족들 전체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즉 피부 보호막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보호막을 어떻게 내가 손상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부터 해줘야 되고요. 네네. 일상에서 손상을 주는 모든 행위들을 잘 교육해서 못하게 막고 보호막이 재생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을 넣어주고 보습을 하고 막아주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매일매일 하게 하면 완전 달라져요? 피부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야. 그러면은 보호막이 네네. 탄탄해지면 네네. 나쁜 것들이 쉽게 못 들어가고 네. 수분이 안 날아가니까 물론 이제 쉽게 나빠질 수 있는 조건이 많죠. 아토피는 그래도 잘 버텨요. 그 원리가 딱 이겁니다.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그냥 정확하게만 해주면 될 수 있습니다. 유전 부위에 쌓인 코피지는 어떻게 하냐고.
코피지요. 예. 이제 막혀 있거나 그러면은 제거해야 할 텐데 피지를 잘 안 나온대요. 민간 개인들이 이거를 손상 없이 모공에 손상이 없이 제거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많이 나와 있지만 좀 너무나 강하니까 그걸 딱딱한 피지를 녹일 정도면 얼마나 보호막을 많이 끼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병원 아주 많이 있고 많이 비용 비싸지 않으니까 정말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서 문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모공에 블랙헤드가 잔뜩 쌓여 있고 그러면 시간 지날수록 커지니까 주기적으로 최소한 학생들은 뭐 1,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코피지는 좀 적당하게 제거해주면 나중에 피지가 줄었을 때 코가 모공이 넓어지거나 이런 것들 막을 수 있으니까 에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10년을 방치했다가 평생 하지 마시고 1, 2개월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잘 얘기해서 가서 요것만 좀 잘 제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꿈치에 있는 각질도 제거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건 눈에 보이는 하얀 각질은 피부염이 있다는 뜻이지만 두꺼워진 각질은 하얀 게 아니잖아요. 두꺼워진 거 그거는 깎아내야죠. 깎아내야 되고. 왜요? 아니 그건 어차피 두꺼우면 보기 흉하기도 하고 각질이 아플 거 거칠어지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이미 손발바닥은 각질층이 너무 두꺼워서요. 네네. 지나치게 두껍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불린 상태에서 이렇게 뭐 제도감 흉무암 돌로 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제거하시는 게 도움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문제 없는데 내가 꺼친 게 싫으면 적당히 제거하는 거죠. 손발바닥은 건조할 일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네. 그렇구나. 유익했나요? 네네. 시간이 남아 있나요 지금? 예, 아직 조금 뭐 남았습니다. 준비한 재료 중에 혹시 뭐가 또 있나? 저는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겨울철 피부 관리 이제 건조하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겨울철 오늘 어떻게 이제 되나요? 겨울철이니까 바깥이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가 평소에 쉽게 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겨울에 더 건조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자 오늘부터 첫째 씻는 시간을 줄인다. 샤워 시간을 줄이고 씻는 시간 줄이자. 네, 그리고 건조한 사람은 내가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내가 환자예요, 환자. 그렇기 때문에 환자 역할을 해야 돼. 그런 사람 맨날 탕목욕을 하거나 맨날 사우나 가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보호막이 안 다치도록 물을 좀 적당하게만 하고 타올을 문지를 때에도 살살살살만. 물론 내가 건조한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샤워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 맡겨두는 물론 게. 정말 예민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난 정말 건강하면 이태리 털을 매일 물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0%가 안 됩니다. 때문에 한 절반 넘는 사람들은 다 건조함이 있는 사람들인 자, 거니까. 그러면 가습기 평소에 우리 많이 팔잖아요. 이제 네. 이게 이동형 가습기 해가지고 네네. 요 정도 크기에 네. 뿅뿅뿅뿅 나온 거. 이것도 안 좋겠네. 이게 자, 물 뿌리는 거랑 비슷한. 그런 가습기 자체가 피부에 수분을 더 해주는 거는 거의 미미하고요. 미미하구나. 실제로는 의미는 호흡기 의사분이시니까 네네네. 코 점막이나 이런 데 수분이 들어가서 코 점막 기능이 이제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뭐 감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피부가 촉촉해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보호막을 지키는 씻는 습관. 뭘 아무리 좋은 걸 발라봐야 내가 씻는 과정에서 병을 너무 주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어요. 비누로 써야 되니까 어떤 네. 비누가 좋은 비누예요? 비누는 아까 약산성이라고. 아니 뭐 그런 것도 알아요? 요즘엔 다 좋게 나오니까요. 아기들 비누가 네, 좋은가요? 고맙습니다. 너무 비싼 건 약국님. 네. 비싸면은 아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니 뭐 상관없겠다. 네. 그냥 했을 때 피부가 뽀송뽀송하다. 네. 너무 뽀드득하다. 이건 보호막 다 깎아먹은 거니까 옛날에 화장품 광고할 때 나온 것처럼 뽀드득? 이건 제일 나쁜 거예요. 네. 이걸 바꿔야 돼요. 네네. 하고 나서 살짝 만졌을 때 약간 미끄럽고 네. 그냥 찝찝함. 그런 느낌이 계속 가지고 있는 이게 느낌? 좋은 겁니다. 좋은 세안제는 다 네네. 그 느낌이 왜냐하면 이게 각질층을 녹이는 것들을 다 막아놨지만 보습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촉촉해요. 하기만 해도. 근데 뭐 바르는 게 많이 바를 수 있으니까 메이크업, 비비 많이 바르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초벌로 한 절반 이상을 확 닦아내고 겉에 약간 남아있는 것들은 정말 부드럽게 해서 각질층이 안 다치도록 하는 그렇죠? 최종 세안은 각질층을 보호하는 바른 것들이 10% 남기는 10 플러스 세안법을 기억하십시오. 없이 가렵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병원을 가셔야죠. 가야 되고 일단 긁으면 더 상하니까 일단은 가렵다라면 일단 그때부터 이게 건조함 때문에 가려운 거라면 일단 세안과 샤워하는 걸 철저히 통제해야죠.
물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살짝만 하고 물이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유분감이 많은 보습제에다가 좀 찐득거리는 거죠. 했을 때 주르륵 흐르는 건 너무 묽은 거고요. 했을 때 쪼르르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손에 해가지고 바세린 몸이니까 많으니까 듬뿍 열심히 섞어가지고 몸에 툭툭툭 찍어놓고 또 발라놓고 툭툭 찍어놓고 온몸을 마사지하는 거죠. 욕실에서 하면 똑같이 수분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부실한 보호막이 밤 동안 재생이 되니까 훨씬 건강해져요. 깐따비행님 감사합니다. 신장님이 씻고 싶어. 씻지 씻으세요. 말라고 하는. 아니요. 씻지만 정확하게 네. 피부의 보호막을 다치지 않게는 씻는 건 좋은 거죠. 네. 청결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씻지 말라는 안 얘기 하면 때를 아닙니다. 성한 남자라서 씻지 말라고 한 줄 알았더니 저는 그게 아주 아닌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죠. 잘 씻으라는 저는 알겠습니다. 청결합니다, 굉장히. 더럽지 않아요. 저 냄새 안 나요. 기자님 냄새 나는 것 알겠습니다. 같아. 핵심만을 지킵시다. 네. 각질을 알겠습니다. 지켜주세요. 각질을 꼭- 지키자. 네, 야, 각질을 오늘- 사랑합시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뭐 하다 보니까 벌써 벌써 그래도. 한 시간이 네. 딱 지나갔습니다. 아니, 네. 좋은 정보 오늘 많이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네. 얼굴 몸 잘 닦고 각질을 잘 간수하시고 겨울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뭐죠 우리? 우리 또 아주 또 IT 쪽을 네. 또 하기로 했죠. 블록체인. 네, 야,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 최고 전문가 네. 모셨습니다. 네카의 이영성 원장님 모시고 네. 아, 이영 전 원장. 아, 네카 전- 전. 예, 네. 전- 얼마 전에.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기로 하고 이렇게 네.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정선 선생님 최고 기록 세우겠는데 한 번 더 출연하면 그런가요? 네. 아 이거 세 번. 갑자기 부르지 마시고.